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아침에 먹으면 금이라고까지 불리는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댁 냉장고에도 사과 한두 알쯤은 꼭 들어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즐겨 먹고 또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일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사과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설마 사과가 몸에 나쁠 리가 있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없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이 사과 한 알에도 제대로 알고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소화제를 드시고 계신 분, 혹은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드셨다가는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중요한 영양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과의 두 얼굴, 그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과 섭취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100세 건강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물어다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과가 왜 기적의 과일이라고 불리는지 그 효능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 한 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형태로 변해서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름때와 노폐물들을 착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싱크대 기름때를 닦을 때 세제를 쓰는 것처럼 펙틴이 우리 혈관의 천연 세제 역할을 해주는 셈이지요. 그러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과일보다도 사과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뇌 영양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치매 아니겠습니까?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뇌의 손상을 방지하여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젊을 때처럼 기억이 총명하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굳이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과일 속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치솟을까봐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사과는 예외입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죠. 실제로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존스홉킨스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게 식후 간식으로 사과 반쪽을 제공했을 때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뇨 때문에 과일을 멀리하셨던 분들이라도 사과는 안심하고 적당량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이 어디 있겠어요.
네 번째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인 미국암연구소 AICR에서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로 사과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유방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드실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암을 이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소화제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이죠. 또한 사과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이것이 장을 통과하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숙변을 시원하게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하나를 먹는 습관이 괜히 황금 사과라고 불리는 게 아니랍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의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아침 식사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효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의 자료에 따르면 사과에 함유된 플로리진이라는 폴리페놀 성분과 붕소라는 미네랄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과를 통해 뼈를 보호하는 성분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나 좋은 효능이 많은 사과. 그런데 왜 제가 영상 시작부터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혹은 복용하던 약이 사과와 만나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최악의 궁합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위장약, 특히 제산제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속이 쓰릴 때 흔히들 찾으시는 약이죠. 이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속 쓰림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속이 쓰려서 제산제를 먹고 난 직후에 좋다고 사과를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으로 겨우 낮춰놓은 위산 농도를 사과가 다시 높여버리는 셈이 됩니다. 약효는 약효대로 떨어지고 위는 위대로 더 큰 자극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위장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사과를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아니, 아침에 사과랑 우유 한 잔 먹으면 든든하고 좋은 거 아니었어? 하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물론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을 일부러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이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비싼 돈 주고 칼슘 영양제 챙겨 드시고 우유도 일부러 더 마셨는데 바로 이어서 사과를 먹는 바람에 애써 먹은 칼슘이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를 드셨다면 역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혈액을 묽게 해주는 항응고제,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이런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약들은 우리 몸에서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소량 들어 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 한 알 정도 드시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사과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갑자기 하루에 서너 개씩 많은 양을 매일 먹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속 비타민 K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와파린의 약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니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사과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많이 든 다른 녹색 채소들도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않도록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과씨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씨까지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몸에 좋은 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생각에서 그러시겠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자연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속 소화효소와 만나면 시안화물,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청산가리 계열의 맹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바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몸에 쌓이면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양을 한꺼번에 씹어먹으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는 무서운 독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체중이 적게 나가는 어르신들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 부분은 깨끗하게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덜 익은 풋사과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풋사과를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덜 익은 사과에는 탄닌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든지 제철에 잘 익은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 최고의 궁합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몸을 살리는 환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8가지나 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 비타민어로 변하는데 이 비타민어가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어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과의 펙틴 성분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기름 없이도 당근의 비타민어가 우리 몸에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거칠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귀리죽이죠. 오트밀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능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2가지 성분이 서로 힘을 합쳐 혈관 벽에 붙은 기름 찌꺼기를 이중으로 닦아내는 효과를 내는 것이죠. 따뜻하게 익힌 오트밀에 사과를 얇게 썰어 넣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 짝꿍은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요. 이 둘이 만나면 뇌 건강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사과 반쪽과 호두 한 줌을 드셔보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우리의 뇌를 총명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 간식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계피, 즉 시나몬입니다. 앞서 오트밀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면 계피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2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셈이죠. 사과를 조리해서 드실 때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맛과 향도 풍부해지고 당뇨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사과의 퀘르세틴은 둘 다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나 허리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과와 생강을 함께 얇게 썰어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이건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과의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고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즉 사과가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텃밭을 만들어주고 요거트가 그 텃밭에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는 셈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장 속의 유익균 군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변비 걱정도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7번째는 의외의 조합일 수 있는데요.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콜릿은 설탕이 많이 든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쌉쌀한 다크 초콜릿을 말합니다.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과 사과의 플라보노이드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간식으로 사과 몇 조각의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맛있는 혈압약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 최고의 궁합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카테킨과 사과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심장병 예방 효과가 몇 배나 더 커진다고 합니다. 나른한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과 사과 한 쪽을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 팁을 알려드릴게요. 영양소 손실 없이 사과를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과의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과육보다는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껍질을 깎아내는 것은 사과의 영양분을 반 이상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물에 잠시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선한 사과를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단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과즙이 풍부하고 좋은 사과입니다. 표면은 매끈하고 윤기가 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속이 꽉 찬 사과입니다.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푸른빛이 도는 것이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사과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보관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과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는데 이 가스가 주변의 다른 채소나 과일을 빨리 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하나씩 싼 다음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아삭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깎아놓은 사과가 남았다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거나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 빼면 갈변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인 줄로만 알았던 사과가 누구와 함께 먹는지, 또 어떤 약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반대로 당근이나 호두, 계피 같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몇 배나 커진다는 것도요. 우리 지혜와 노후 구독자님들, 건강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방법으로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하루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혜 할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